지금 우파 진영에서는 굉장히 많은 논란거리가 있지요. 뭐 이것이 코로나 이슈도 있고 뭐 반정부 집회에 대한 필요성의 이슈도 있고 또 우파 유튜버의 이슈도 있고 또 기독교 정광훈 목사님을 위주로 한 기독교계에 대한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뜬금이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느닷없이 황교안 대표에 대한 뉴스 언급이 있었어요. 아마 뭐 어떤 분석글 중에 하나로서 시리즈로 나오는 것 같은데 흥미로워서 한번 갖고 와 봤습니다.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가 한번 오랜만에 같이 읽어보죠. 비싼 수업료를 낸 황교안 정치 복학, 정치 복귀가 가능할까? 라는 뉴스예요. 황교안 대표 미래통합당의 당원에는 대선 240일 전부터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년 7월 12일부터 이제 대선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결국은 1년도 안 남은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흥행, 감동, 확장성 3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대선 후보가 필요하다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이 더 빠르면 빠르지 늦어질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 과연 황교안은 컴백이 가능할까? 문재인이 망해가고 다 이제 민주당도 망해가는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황교안 대표는 차기 정치 지도자 후보군에 들지 못했다. 자,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는 전화원 직접 면접 방식이고 보기도 주질 않아요. 보기도 주지 않고 당신이 생각하는 차기 후보를 얘기하세요에 황교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1% 이상 나와야 된다. 무슨 말이냐? 국민 100명에게 물었을 때 최소 1명은 이름을 떠올려야 대선 주자 아니겠느냐라는 그 기준인 거죠. 여기서 나온 사람이 이재명, 이낙연, 윤석열, 안철수, 홍준표 5명뿐이었다. 황교안 대표는 20여 명, 1% 그 미만으로 들어가 있을 뿐이었다. 당대표 프리미엄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무엇이 잘못된다고 하실까? 애초에 정치에 입문한 게 잘못됐다는 견해가 있고요. 정치에 뛰어드는 타이밍이 문제다라는 것도 있고 정치하는 스타일이 잘못됐다는 견해도 있다. 김병준은 황교안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 너무 연관돼 있고 병역 면제 문제도 있다 보니 조국 윤미향 사태가 벌어져도 정의와 공정을 외치기 힘든 점이 있더라. 그러니까 캐릭터의 한계를 얘기한 것 같아요. 예. 결국 이런 주장은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정우택 의원은 정치에 뛰어드는 타이밍이 잘못됐다 지적했다. 황교안 대표가 전당대회 이번에 당대표로 나오지 말고 당은 관령 대표에게 맡긴 뒤 본인은 외곽을 돌며 정치 특강을 하면서 신비감을 유지했어야 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총선 때 짠나고 등장을 해서 극적 효과를 봤어야 했다는 설명인데 너무 빨리 당대표가 되면서 이미지 소진이 심각해졌다. 그러다 보니 총선 때 오히려 외부 인사에게 의존하는 상황이 되면서 상황이 거꾸로 됐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했으면 잘했어야 됐다는 방점을 찍는 의견이 있다. 이전을 보면 이낙연과 황교안이 1, 2위를 주고받는 상황이었다는 걸 고려했는데 지지율은 국민의 부름이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됐던 것. 문제는 당대표가 된 뒤 정치를 잘못했던 것이다.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말을 절대 듣지 말아야 될 사람을 너무 많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정치도 전문 영역인데 많은 중진들과 많은 의논을 했어야 되는데 황교안 대표에게 미치는 정치권 밖의 인사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 이게 이제 유튜버들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한 거겠죠. 세관에는 J 목사, 정광훈 목사를 얘기한 것 같은데 하지만 오히려 정광훈 목사의 영향은 제한적이었고 K 목사의 추천으로 당직을 임명했다가 그 당직 의원을 드러내느라고 고생했던 일, 별별 일이 다 있었다. K 목사. 예. 하지만 황교안 대표가 독실한 기독교인이니까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것인데 그 행동은 정치인 행동이 아니었을 뿐. 물론 정치 초년생이니까 시행착오가 없을 수는 없다. 수업료가 비쌌을 뿐이다. 황교안 대표에게는 차별화되는 장점이 분명히 있다. 그게 뭐냐면 정직성 등 인품을 꼽는다. 아하라.
김종인 위원장은 황교안 대표에 대한 기자들이 질문을 받고 아주 정직한 사람이야 라고 평가했답니다. 정치노스의 자질을 어떻게 코멘트하느냐라고 했더니 정치 선거 모두 저만이가 미숙한 건 사실인데 아주 사람이 정직해 하면서 인품을 좋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와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통합당 인사도 마찬가지로 황교안에 대해 생각이 각별했다. 황교안의 실패를 묻자 그걸 왜 나한테 물으냐고 화를 냈지만 또 황교안 대표를 그 어른으로 지칭하면서 여전한 애정을 보였다. 아쉬운 건 이런 황교안의 인품은 가까운 위치에서 봐야 알 수 있다는 거다. 대선 승패는 대권 주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해보기는커녕 얼굴 한번 가까이서 보지 못한 채 이미지만 접한 수천만 명의 투표로 결정되기 때문에 황교안의 인품을 대선 국면에서 빛을 발했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 외부에서 들어 당을 1년여밖에 그치 못한 황교안 대표의 당내 기반이 약하지만 이번 총선을 통해 너나 할 것 없이 큰 타격을 입어서 당내 경쟁 주자들도 별반 나올 게 없다는 점도 황교안으로서는 유리한 요소다. 나경원, 오세훈, 김병준, 유승민, 김무성 다 날아갔죠. 예, 또 홍준표, 김태훈은 무소속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한 명이라도 당 소속으로 당선이 됐다면 힘을 확 받을 분들이었는데 하나같이 상황이 어렵게 됐다. 당이 리셋됐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도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황교안 대표는 전현직 의원들과 통화는 종종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황교안 대표는 비싼 수업료를 냈다. 또한 장외 집회에서 황교안을 연호하던 인파와 단식 투쟁, 종로 선거 때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는 보수 유튜버들이 표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깨달았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제가 지적했던 게 또 나오죠. 예, 자, 이 수업료는 황교안뿐만 아니라 미래통합당 또 보수 진영 모두가 함께 지불했다는 점. 졸지에 비싼 수업료를 낸 셈이 된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갈고 있기 때문에 정치 재개 여건이 객관적으로 좋은 편이라고 보기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황교안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황교안 대표는 선거 전략에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했어요. 그거는 당내에 친이 친박계를 다 잘라버리고 친황계를 늘리려고 했죠. 그리고 그건 일정 부분 성공했어요. 지금 친이계나 친박계가 그냥 별다른 이런 영향을 행사할 수 없는 거는 당내에 황교안이 데려온 그러니까 황교안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이 초선들이 쫙 깔려 있어서 그래. 일단 비례는 다 황교안 편이고 지역구도 다 그냥 다 뿜빠이를 시켜버렸다 보니까 나머지 계파들이 힘을 못 쓰는 거야. 이런 점은 황교안의 헤게모니 싸움에서 당내에서는 황교안이 일단 자기가 의도한 그림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비교하면 통합당 의원들한테 홍준표와 황교안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봐 이러면은 누굴 선택하느냐를 본 걸 금방 나오죠. 각도가 절대 홍준표 선택 안 합니다. 무조건 황교안 선택하지. 여기에는 이제 이유가 있겠죠. 홍준표 대표가 너무 계파 갈등을 유발시킨다면 황교안 쪽은 사실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자기 계파로 눌러놔 버렸으니까 친이 친박계의 싸움에서도 친이나 친박계의 입장은 그렇게 크게 불만을 안 가질 수도 있는 거야. 오히려 한쪽 편을 더 들면은 그런데 아예 친황계로 가기 때문에 그래 그냥 가자 이렇게 간다는 거지. 이게 이제 황교안 당시 어떤 당내에서 황교안의 어떤 헤게모니를 황교안이 나름대로 거기다가 자기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을 박아놨다라는 점은 마치 어벤져스 영화의 쿠키 영상 같은 거지. 미래를 위해서 전략 매도해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당내는 일단 황교안에게 호의적일 수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당 외에 있죠. 당 외에 황교안의 조직이 없어요. 이거는 황교안 대표가 아주 큰 판단 미스를 한 거죠. 이게 뭐냐면 황교안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이런 태극기 집회, 장외 투쟁 세력들이 굉장히 많을 줄 알았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는 황교안이 의도한 사람들을 쫙 깔아놓고 당 외쪽으로는 장외 투쟁 세력이 나를 추종하게끔만 만들어주면은 이거는 시너지가 확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판을 깔아보니까 얼렐레 장외 투쟁 세력들이 알고 봤더니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아차 싶었을 거라는 거야. 사실상 황교안 대표의 장외 투쟁이라는 것이 확장성이 없었고 또 실제 데이터가 만족스러울 만큼 나오지가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고생을 했는데 고생을 한 것이 실체는 달랑 뭐 얼마 되지 않는 얼마 되지 않는 거다 보니까 어떤 유튜브가 갖고 있는 그 구독자 숫자라든지 이런 거의 허수를 너무 그걸 그대로 믿었던 거죠. 이런 어떤 미숙함이 장외 세력에서 황교안 대표가 좀 기반을 만들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을 다 날려버리는 이유가 된 겁니다. 내가 강조했듯이 유튜버들한테 공천권 주거나 이쪽 세계를 그렇게 신뢰하면 안 된다고 계속 강조했던 것도 그런 거예요. 이쪽은 믿을 수가 없다고. 이 숫자가 허수에 불과한데 황교안 대표의 큰 실수는 장외 세력을 자기가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그걸 못 만들었어요. 왜냐면 너무 이 액티브 우파를 그대로 믿고 갔다가 지금 오히려 그 실체가 너무 그게 전부야. 길거리 나온 사람이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망해버린 거죠. 이 상황에서 이제 황교안 대표가 컴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됐죠. 장외 세력은 확실하게 어떤 자기를 완벽하게 지지해 줄 수 있는 거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게 기독교 쪽으로 가자니 정광훈 목사랑 겹치는 문제가 생기고 기독교가 아닌 다른 걸로 가자니 황교안의 장점을 살리기가 좀 이제 어렵다라는 거예요. 저는 좀 이 그 두 마리 토끼를 중에 결국에는 한 마리를 놓치다 보니까 황교안 대표로서는 지금 일종의 이제 절름발이처럼 그러니까 황교안의 레임덕인 거지. 황교안이 절름거리는 오리처럼 황교안 대표가 절름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좀 싹 다 빠져나가고 황교안을 지탱해 주는 외부 세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지금 황교안 대표가 컴백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황교안 대표가 어떻게든 모멘텀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신비주의로 가는 거는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닌 게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 재보궐선거도 그렇고 대선도 얼마 안 남았을 때는 황교안 대표가 계속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뭔가 사람들에게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아직 건재하고 있고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계속 이걸 원하고 있고 황교안이란 가능성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황교안 대표가 너무 침묵이 오래 가니까 황교안이라는 사람의 존재감이 너무 없어지는 문제를 지금 극복을 못하는 거죠. 그걸 신비주의로 가서는 안 되고 내가 좀 권해드리고 싶은 건 황교안 대표가 본인의 관점에서 보는 선거 패배에 대한 요인을 아주 냉정하게 본인의 관점에서 처절하게 반성을 하는 글과 그 원인들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어내는 쪽으로 먼저 시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과오를 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런 걸 언급하는 걸 꺼리는 그런 꼰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정면으로 부딪히겠다. 그리고 난 이렇게 냉정하게 분석을 하고 거기서 내 잘못을 뼈저리 깨닫고 정치 초년생이지만 나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렇게 가겠다라는 계획까지 다 얘기할 수 있는 모멘텀은 그거밖에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냥 선거에서 지고 선거에서 패배해서 저리만큼 여기서 끝나고 근함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 황교안이 볼 때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내가 황교안 대표입니다. 선거 패배 요인은 다다다다다다. 제가 봤을 때는 내 잘못이 여기 있었고 난 이걸 실패했고 여기서 큰 실수했습니다. 이게 다 제 잘못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뀌겠습니다. 나는 이제 잘 알고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이며 앞으로는 어떻게 가야 된다는 국민의 부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새로 태어난 황교안이 되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뭔가 이렇게 어필을 딱 한다면 다른 누구보다도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금방 다시 화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인물이 지금 없다 보니까 황교안이 예를 들어서 어떤 뉴 황교안이 되는 거지. 과거 황교안이 아니라 뉴 황교안이 돼갖고 확실하게 내가 바꿔놓겠다. 달라진 나를 기대해달라. 이런 쪽으로 어떤 그 선언을 하고 다시 들어올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전혀 그런 맥락이 없는 상황에서는 지금 부빌 언덕이 없어. 황교안을 지지할 사람들이 없잖아. 그래서 황교안 대표로서는 굳이 할 거라면 자기 반성 그리고 정말 냉정하게 자기 자신이 뭘 실패를 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그 황교안의 반성은 이렇게 다르다. 그러니까 무슨 뭐 통합당 수준의 이런 그런 게 아니라 황교안이 정말 냉정한 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우와 야 이거 황교안이 제대로 분석했다라고 공감대를 형성할 만큼 확실하게 철저한 자기 반성과 그걸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걸 통해서 좀 모멘텀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봉사활동도 하시고 또 어떤 현장을 직접 가서 황교안은
한 수 더 빨리 보는구나 이런 걸 공감할 수 있도록 이제 서서히 좀 움직일 때가 됐다고 봐요. 너무 지금 드러나지 않는 거는 황교안 대표가 마치 정치를 안 하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나중에 갈 때는 뒷말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총선의 여파가 남아 있을 때 빨리 반성을 하고 그거를 개선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미래 계획까지 잘 설정을 한다면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너무 존재감이 없다 보니까 이제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거의 잊혀지는 그런 타이밍에 왔다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그런 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뭐 과연 유황교안이 될지 아니면은 그냥 황교안으로 그냥 그렇게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될지 이제 황교안이라는 사람의 의지에 달렸습니다.